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유형 11번부터 세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볼 거고, 사실 뭐 위치 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하고 뒤에 어려운 문제 좀 나오면, 특히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오면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거기 위주로 수업을 해봅시다. 일단 11번부터 볼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에도 정리를 한번 했었었는데, 총 4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지금 문제는 3가지가 나와 있지만 4가지로 정리를 했죠.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룰 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3가지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인 거죠. 그치?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뭐다? 첫 번째로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만 평행할 때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시면 사실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 뭔 소리냐면 봐봐,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고, y는 뭐 a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 뭐 y는 b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를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평행하거나 총 3가지를 보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전부 다 평행한 경우겠지.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죠, 3개 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경우를 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경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머릿속에 그렇게 막 남아있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알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뭐 얘를 예시로 한번 들어봅시다. 얘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요 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우리 교점은 어떻게 구하니? 교점은 항상 두 함수를 쓰고 또는 두 직선을 가지고 같다라고 두잖아. 또는 두 식을 연립을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는 건 항상 두 쌍을 가지고, 다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요 3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3개를 전부 다 연립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항상 2개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그냥 3개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2개를 골라서 이 둘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그 교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249번 보자. 249번에 이렇게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더래. 그럼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 3개 중에 일단 몇 개를 고르자고? 일단 2개를 고르자고. 왜? 연립은 어차피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뭐를 고를래? 그러면 이렇게 2개 당연히 고르겠죠? 왜? 미지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2개를 고르면 앞에 거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애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애네요. 이 둘을 연립합시다. 연립 어떻게 하는 거야? 위아래 갖다 두는 거죠. 저 위에 상태 그대로 해도 돼. 이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라고 두면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3분의 10x는 얘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즉 x는 뭐가 나온다? x는 1이 나온다.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y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온다. 그럼 저 둘의 교점은 뭐겠구나? 1, 마이너스 8이겠구나. 괜찮나요? 마이너스 1, 8이죠. 이렇게 반대로 계산했지? 아니?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됐어.
두 개 가지고 앞에 두 개 가지고 교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교점을 구했어. 근데 이 교점을 모두 지나. 얘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K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 일단 아무거나 두 개를 먼저 골라서 특히 미지수가 없는 애들 두 개를 골라서 그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시고 그 나온 교점을 가지고 다른 애한테 나머지 하나의 직선에 대입하시면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경우에서 250번 250번에 어떤 세 직선이 있는데 그 세 직선에 교점이 두 개래.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가 뭔 소리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알겠죠? 얘네들을 막 무작정 특징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표현 방식은 여러 개야, 당연히. 알겠죠? 표현 방식은 굉장히 많고 여러 개야. 그런데 그것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 이루지 않는 경우 세 가지. 머릿속에 얘네들을 넣어놓는 거야. 그래 놓고 보는 거지. 여기서 교점이 두 개래. 그럼 요 네 개 중에 교점이 두 개인 게 어디야? 얘잖아. 이거 찾는 건 쉽게 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나오면 요 네 개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네 개 중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눈으로. 그런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 얘네들은 어떤 두 개가 평행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든 이렇게 평행하든 이렇게 평행하든 셋 중 하나겠구나. 그런데 이 첫 번째 거는 평행이 아니야. 이미 평행이 아니죠?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두 번째, 세 번째가 평행한 경우 한 가지. 첫 번째, 세 번째가 평행한 경우 한 가지 해서 끝내시면 돼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겠고 252번 보자. 252번도 표현만 볼 거예요. 252번에 뭐라고 돼 있어? 좌표 평면을 여섯 부분으로 나눈대. 그럼 얘네들 요 네 개 중에 좌표 평면을 6개로 나누는 게 뭔지만 보면 된다고. 그럼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얘는. 맞죠? 이렇게 원이 있다 생각하고 걔를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인 거죠? 맞지?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네?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러니까 6부분으로 나눈다. 뭐다?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찾아라 이 말이라고. 이해됐어? 뭔 소린지? 이렇게까지. 얘는 그냥 뭐 계산 문제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253번 한번 풀어보세요. 253번. 아이고. 안녕하세요. 문제 좀 풀만해? 기억은 좀 나? 좀 나요. 응? 이거 풀고 나서 드리면 되나요? 아, 풀고 나서 뒤에 답지 있으니까 스스로 채점하면 되지, 혼자. 채점하고 틀린 거 한번 고쳐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한번 해보고.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8시 반에 우리 수업할 거거든? 네. 그래서 책은 혹시 가져왔니? 책 가져왔어요. 책 가져왔어? 개념 플러스 유형 사왔어? 네. 그걸로 이제 수업할 거니까 일단 문제부터 쭉 풀고 한 40문제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쭉 풀고 한번 채점도 해봐. 풀어보셨나요? 253번. 253번에 세 직선이 있고 그 세 직선이 이루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뭐야? 그냥 두 직선 가지고 수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치?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고 걔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면 돼? 요렇게가 수직인 경우, 요렇게가 수직인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가 수직인 경우로 나눠서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어차피 얘는 수직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세 번째 경우만 해보시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수직이 됐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삼각형을 이루지 않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서 수직인 경우 찾고 나머지 하나도 비교를 해줘야 돼. 지금 웬만하면 이제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근데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수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죠. 그치?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12번에 평행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유형이 따로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다. 그래서 254번 보면 1,5와 4,2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라는 건 여기서 뭘 준 거야?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준 거죠. 맞죠?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점을 줬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AB에 수직한다. 뭘 줬구나? 기울기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게 습관처럼 그냥 바로바로 돼야 돼. 그냥 읽혀야 돼. 너네가 뭐 영어 뭐 해석하듯이 그냥 쭉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랬을 때 한 점이 뭔지, 기울기가 뭔지를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치? 그리고 우리 내분점 못 찾는 것도 아니고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57번에 사실 257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이랑 수선의 발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건데, 우리 어차피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죠? 맞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OH의 길이를 구하래, 이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니까 결국 그 공식이죠, 공식. 맞죠? 그래서 어차피 뒤에 가서 공식을 할 거니까 공식 같이 써봅시다. 이 D는 OH의 길이는 루트에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죠? 그치?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에 뭘 쓴다? 여기다가 이 한 점을 대입해라. 그럼 0,0을 대입하면 0, 0이니까 마이너스 2. 즉 뭐가 된다?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뭐 2루트 5 이렇게 되겠지. 3번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원래는 이제 수선의 발을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라 라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굳이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공식 써서, 어차피 뒤에 가서 볼 거니까 공식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애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넘어가고, 260번 봅시다. 260번에 양수 A에 대하여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래.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둘이 뭐다? 이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정리부터 해볼게요. 앞에 거 정리해보면 3a-4의 y는 마이너스 ax-4가 나오고, 양변을 나눠보시면 y는 3a-4분의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3a-4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반대로 그냥 넘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정리해보시면 y는 얘는 바로 정리되겠네. y는 마이너스 a-3의 x에 제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이 두 개가 수직이다. 어떻게 푸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치? 그러면 3a-4분의 마이너스 a는 a 곱하기 마이너스의 a-3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그 다음 얘 반대로 넘길 수 있지?
맞죠? 그럼 얘 반대로 넘겨서 나머지 애들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된다? a제곱에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a제곱은 4. a는 문제의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뭐다? 2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죠? 그럼 a에다가 2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a에다가 2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2 집어넣으면 6-4니까 2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시면 6-4니까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될 거다? 2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x에 2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얘와 얘 교점 찾아주시면 그 교점이 P가 될 거고 그 교점과 0,-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됐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263번에 레벨 3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냥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그냥 풀려. 알겠지? 그냥 조건이 좀 여러 개가 있을 뿐이지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저절로 풀려요. 그럼 263번 한번 봅시다. A, B, C, D가 저런 식으로 있는데 가에서 CD의 기울기는 음수래. 그럼 CD의 기울기 한번 보자. CD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3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2루트 2분의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Q-P고 얘가 음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어차피 2루트 2는 반대로 넘기면 없어지니까 결론은 Q-P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도 한번 봅시다. 나에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대요. 근데 AB의 길이는 바로 몇이야? 어차피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끼리 빼면 얘는 3이죠. 그치? 그러면 CD의 길이는 루트에 얘에서 얘 빼면 2루트 2고요. 제곱하시면 8 더하기 Q-P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왔니? 그럼 그랬을 때 양변 제곱하시면 얘가 9가 될 거고요. 8 넘기시면 1은 Q-P의 제곱이 될 거고 Q-P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Q-P는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왜? 우리 여기서 음수라는 거 구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 세 번째로 AD와 BC가 얘는 평행하다는 소리예요. 평행. 알겠죠? 평행하다. 그러니까 AD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3루트 2분의 Q-1 과 뭐가 같다? BC는 루트 2분의 P-4와 같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두 번째식 나왔지? 맞죠? 그치? 그러면 미지수 2개고 식이 2개가 나왔으니까 2개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레벨 3라고 돼 있고 조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조건을 하나하나 풀다 보면 그냥 문제가 저절로 풀려 있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 번씩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4번은 넘어갈게요. 264번은 레벨 3이긴 하지만 그냥 문제 따라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유형 13번 봅시다. 유형 13번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 개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직이등분선은 수직과 이등분을 나눠라. 그러면 수직이라는 건 뭘 준 거고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를 준 거고 이등분이라는 건 뭘 준 거다? 이등분이란 어떤 선분을 이등분하려면 뭘 지나야 돼? 그 선분에 대한 중점을 지나야만 한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안에는 그냥 직선 자체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한 점과 기울기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들아 정신 차리고 그러면 넘어가셔서 265번 같이 봅시다. 265번에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A, B가 있다.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라.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쪼개서 보면 수직한다. 즉 A, B의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B의 기울기는 5 빼기 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 즉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렇다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 거다? 3분의 1이 되는 거다.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등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AB의 중점은 뭐가 된다? 더한 다음 반 나누시면 3,3이 되겠네요. 그럼 결론, 수직이등분선은 뭐다? 이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y는 3분의 1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적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리해서 왼쪽 거랑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수직이등분선 안에는 그냥 직선에 대한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69번에 얘들아 마름모 나왔다. 너네 원래는 중학교 때 마름모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로 문제를 풀었어. 그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마름모 또는 평행사 변형이 나오면 특히 1학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대각선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야.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뭐 한다? 서로 이등분한다. 맞죠? 이등분하기 때문에 뭐가 같은 거다? 중점이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얘 마름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등분해.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치만 뭐도 해? 수직도 해. 그래서 서로가 수직 이등분선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마름모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A, B, C, D가 마름모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AC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AC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가 수직이고 이등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방정식이 뭐냐면 얘예요, 얘. 이 직선 L이라는 방정식이야. 그럼 이 직선 L이라는 직선은 결국 뭐가 된다?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바뀌는 거야. 뭘 구해라? 아,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바뀐 거야.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우리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직과 이등분을 따로따로 보죠. 그럼 결국 수직 이등분선을 찾기 위해선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즉 얘는 지금 n,0이고 얘는 1,6인데 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n을 구하기 위해서 뭘 준 거다? AC의 길이를 준 거죠. 그럼 봅니다. AC의 길이는 루트에 n-1의 제곱 플러스 66의 36 이고 그게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양변 제곱해서 36 반대로 넘기면 n-1의 제곱은 64가 만들어지는 거고 n-1은 8이다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n은 몇이다? 9다.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이다? 9,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끝났지 그러면. 왜? 9,0과 1,6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찾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들아 270번 있죠? 270번 한번 풀어보세요. 270번 오늘 어떻게 푸는지 좀 보게. 270번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요거죠. 삼각형이 있고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들을 그려서 그 걔네들의 교점을 찾아라. 근데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야? 외심이죠. 맞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이었잖아. 근데 우리 앞에서 평면좌표에서 외심에서 내가 뭐라 그랬니? 기억나? 외심은 어떻게 구한다? 외심은? 벌써 까먹은 거야? 외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을 직접 찾아서 외심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외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외심의 성질은 뭐다?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내가 외심을 A, B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 외심을 구해야 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만약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 외심은 어디 위에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외심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얘가 직각삼각형인지부터 보시라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인지부터 볼게요. 이렇게 기울기 구하시면 9에서 5 빼는 거니까 4분의 12에서 4 빼는 거니까 8.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 계산해 보시면 9분의 12에서 9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5에서 0 빼는 거니까 5분의 4에서 9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네들은 직각삼각형이야 아니야? 기울기 구했더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아니니까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겠구나로 하시는 거죠.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을 찾아서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이라는 걸 이미 알잖아. 맞죠? 이미 알잖아. 그래서 그 외심의 성질을 활용해서 A, B에서 어디까지? 5,4까지, 9,12까지, 0,9까지가 길이가 같다로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A-5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은 A-9의 제곱 더하기 B-12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9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어차피 얘 계산하시면 A제곱, B제곱 싹 사라져. 맞죠? 그래서 1차식만 남아요. 그래서 그 1차식들 가지고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수직이등분선을 배우니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겠다. 그런 생각을 좀 버리라고. 이 유형으로 묶여있으니까 이렇게 풀겠거니 하고 그냥 무작정 풀지 마시라고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을. 문제를 풀 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하는 거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네가 풀어봤잖아. 그렇게. 푸니까 어때? 너무 길죠? 귀찮고 지저분하잖아. 그냥 이렇게 바로 푸는 게 A제곱, B제곱 싹 날리고 그냥 연립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조금 더 그냥 유형으로 묶여있으니까 이렇게 풀겠거니 하지 마시고 유형으로 묶여있어도 그 방법 외에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이제 고난도라고 적혀있거나 레벨 3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너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뭐 삼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다 직각삼각형들이구나. 봅시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면 삼각형의 넓이가 한 번 더 나올 거긴 한데 지금 책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같이 봅시다. 271번에 두 점 AB가 있다. 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POQ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얘 어차피 직각삼각형이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8이라고 나와있나? 아니 여기가 8이구나.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는 X절편이고 여기는 Y절편인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겠네요. 그럼 Y는
지금 여기에 8, 마이너스 1과 여기에 4, 마이너스 3, 4, 플러스 3을 지나고 있으니까 4, 3을 지나고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8에서 4니까 4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는 7, 여기도 7. 그럼 7, 7에 49에 반 나눈 2분의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나머지 애들은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274번 봅시다. 274번. 274번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말하는 거겠죠? 이런 직선? 맞지? 그럼 그랬을 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 놓고 걔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하겠다는 거야. 맞죠? 그럼 A 어떻게 구하니?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A,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X에다 0 집어넣으면 0,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5A 더하기 5B가 2루트 6이래. 즉 A 더하기 B가 2루트 6이래요. 그랬을 때 뭘 구하래?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AB겠지. 맞죠? 사실 합을 주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는 산술기하를 활용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산술기하 안 들어가잖아. 맞지? 산술기하 안 들어가니까 이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2차 함수로 구해줘야 돼. 2차 함수로. 뭔 소리냐면 잘 봐. 여기서 A는 2루트 6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지. 맞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1에 A가 2루트 6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곱하기 B인 거니까 얘 쭉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에 플러스 루트 6 B가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B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2차식의 최대값은 어디서? 꼭지점, 축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꼭지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루트 6일 거고요. 그럼 루트 6을 넣어보시면 6에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최대값은 뭐겠구나? 3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산술기하가 안 들어가니까 혹시나 이런 최대값이 나왔을 때 또는 최소값이 나왔을 때는 2차 함수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275번 봅시다. 275번 보시면 OAB가 있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하여 OAB의 넓이와 OAC의 넓이가 같을 때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그냥 양수 쪽만 그리면 되겠네요. 지금 0,0이 여기 있고 5가 이렇게 있고 8,4니까 이쯤 찍을까요? A 8,4 이렇게 있고 B가 7,11이니까 한 이쯤 찍을게요. B 7,11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하여 OAB의 넓이와 이 넓이와 OAC의 넓이가 여기 뭐 C가 있다라고 치면 요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얘는 사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배웠으니까 얘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의도는 그건 것 같아. 직접 넓이를 구해봐라.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지금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1. 7이네요. 수직은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분의 11이고 수직은 아니네. 그러면 8,4, 7,11. 그러면 넓이를 설마 이걸 원하는 건가 문제에서? 너네 이거 아니?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 빼는 거지. 그치? 지금 문제에서 제가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직접 넓이 구하는 건 이렇게 보는 건데 직접 넓이 구하기에는 너무 계산이 지저분해지니까 두 번째 우리 삼각형에 넓이비 나왔을 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삼각형의 넓이비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넓이비가 나왔을 때 혹시나 닮음이 나왔으면 닮음이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면 닮음비를 활용하는 거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삼각형을 둘로 쪼개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근호야 전시하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해. 그런데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비는 곧 무슨 비가 된다? 높이 비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노란색 두 삼각형을 잘 봐. 이 노란색 두 삼각형을 OA를 빗변이라고 해볼게. 다시 OA를 밑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OAB라는 삼각형도 그렇고 OAC라는 삼각형도 그렇고 밑변이 어때? 같죠? 그럼 밑변이 같다는 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뭐도 같다는 소리야? 높이도 같아진다라는 소리죠. 맞죠? 즉, 이 직선 구해보시면 y는 2분의 1 x고요. 얘 정리하면 x-2y는 0이 나와요.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 C라는 점과 B라는 점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내가 C라는 점은 Y축 위의 점이니까 0,알파라고 설정을 해보면 계산합니다. 루트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에 얘부터 한번 볼게요. 7,11 집어넣으시면 7-22 이렇게 될 거거든. 똑같이 루트 5분의 절대값에 0,알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0-2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얘는 15? 맞나요? 얘는 알파가 양수니까 2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알파는 몇이 나온다? 2분의 1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5니까 OC의 길이도 2분의 15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비가 나왔을 때 밑변이 같은 경우 높이가 다르고 높이비가 되는 거고 높이가 같은 경우에 밑변의 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비가 나오는 경우는 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제일 힘든 건 난데 좀 죽겠는데 좀 정신 차려봐. 딴 얘기 좀 해줘. 너무 힘들어?
너네 혹시 애니 좋아하니? 요즘 애니 보는 애들 엄청 많잖아, 학교에. 응? 애니 보는 애들 엄청 많잖아. 근데 이제 내가 학생 때는 딱 그 정해진 애니들 있지. 제일 유명한 거, 뭐 원피스, 나루토 정도 되는 애니를 보는 애들은 그래도 몇 명 있었어. 근데 여자애들은 거의 안 봤고, 왜냐면 원피스, 나루토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은 거의 안 보고 이제 남자애들만 원피스, 나루토 보는 애들이 있고, 그 외에 뭔가를 보잖아? 그럼 오타쿠 취급을 당했어. 그리고 꼭 그런 애들이 학교까지 가져와서 혼자 구석에서 혼자 봐. 그러니까 이제 내 세대 입장에서는 오타쿠야, 그냥. 혼자 이어폰 꽂고. 그때는 이제 블루투스도 아니야. 그때는 이제 줄 이어폰이야. 그래서 딱 줄 이어폰 귀에다 꽂고 쉬는 시간만 되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딱 꽂아가지고 봐. 바로 봐. 혼자. 그리고 그때는 막 이런 큰 태블릿도 없어.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핸드폰 들고 막 본단 말이야. 하는 짓이 오타쿠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루토, 원피스 정도 아니면 이제 안 봤어, 대부분이. 나는 근데 둘 다 안 봤거든, 나루토, 원피스를. 둘 다 안 봤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온 애니가 진격의 거인이에요. 진격의 거인? 고등학교 때 나온 애니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고등학생 남자들이 거의 다 봤다 생각하면 돼.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진격의 거인 1기야. 이제 원래 만화책은 있었고, 애니로 처음 나온 게 이제 내가 고등학생 때요. 아직도 기억나. 고1 때 되면 막 이제 남자애들 막 노래 부르면서 뛰어다니고, 따라하고, 지들끼리 막 따라하다 다치고 막. 그랬었어. 별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막 내가 이과였으니까 막 문과반 들어가면은 막 문과반 애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어차피 문과니까 지금 안 나눠져 있잖아. 그 당시에 이제 문과반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 이과반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문과반 애들 가면 막 스피커 갖고 와가지고 막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막 그 정도의 인기였어, 진격의 거인. 그래서 나도 봤어, 1기를. 근데 1기를 보다가 이제 애니를 좀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2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또 한참 뒤야. 1기가 나오면 한 뭐 몇 달 뒤에 나오는 게 아니야. 몇 년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거지. 나는 그 정도까지 재밌진 않았거든. 1기를 딱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재밌진 않아서 이제 내 기억 속에 잊혀진 거지. 근데 그러다가 쭉 잊혀지고 살다가 이제 작년이었던 거야. 작년에 진격의 거인이 완결이 났다는 소식을 내가 들은 거야.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애니를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오타쿠다 이건 아니고 좀 애니를 그냥 좀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걔가 진격의 거인이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이제서야 끝났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보니까 그 텀이 길잖아.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작년에 그 소식을 듣고 한번 봐봐야겠다. 왜냐면 이제 추억이잖아, 나한테는. 이제 막 시작했던 그 추억이니까. 왜냐면 그 전에 내가 본 애니는 짱구밖에 없어. 짱구. 아니면 코난. 코난 아니 너네? 짱구 아니면 코난은 아직도 안 끝났지. 짱구 아니면 코난밖에 없어. 내가 여태까지 봤던 만화들은, 애니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 본 애니니까, 나는 원피스, 나루토도 안 봤거든. 그래서 처음 본 애니까 추억에 잠겨서 봤었지, 작년에.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고등학교 때 보던 거랑 또 다른 거야. 생각보다 재밌어. 그래서 끝까지 다 봤어. 끝까지 보고 이제 걔한테,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지. 야,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 왜 보는지 알겠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 미친 짓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진짜 이상해. 그리고 내가 이제 광희고를 나왔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문과반, 이과반, 예체능반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는 10반까지 있었거든.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가 이과반, 그 다음에 5반부터 9반까지가 문과반, 그 다음에 10반이 예체능이었어. 그랬어. 내가 3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랬는데, 그럼 예체능반 가면 음악하는 애들 있잖아. 음악하는 애들 스피커로 막 틀어놓고 막 그래. 그래서 미친놈들 같아. 이상해. 그 당시에 보면 그런 애들이었어.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잘못 건드린 거지, 얘를.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말을 하니까 얘가 입이 터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추천해준 게 귀멸의 칼날이었어. 사실 귀멸의 칼날 말고도 여러 개를 추천했었거든. 여러 개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루토 원피스는 시작할 엄두가 안 나. 너무 많아서. 나도 한 몇 번 봐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얘는 그걸 여러 번 보내야. 그래서 가끔 나랑 이제 같이 게임하거나 어디를 PC방을 가거나 하면 항상 틀어놔, 그냥 원피스를. 게임하면서 그냥 한 구석에다가 원피스를 틀어놓고 계속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막 여러 번 봤어, 원피스를. 그래서 그러는데 입이 터진 거지, 갑자기.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게 있는데 꼭 보래. 그 내가 싫다. 단칼에 거절을 했어. 귀멸의 칼날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주술회전도 그렇고, 또 하여튼 여러 개가 있었어. 아직 기억은 안 나, 잘. 그런 류의 애니들이 많잖아, 요즘. 그래서 여러 개를 얘기해줬어. 그래서 타격 안 나고 딱 그 두 개만, 귀멸의 칼날이랑 주술회전을 계속 보라는 거야. 재밌대. 그래서 걔가 하도 얘기하니까, 나 볼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한번 봤어. 귀멸의 칼날. 얘도 이제 1기, 2기, 3기 이런 게 있으니까 1기를 봤어. 그러니까 시즌 1을 봤어.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 처음 1, 2화는 막 지루해. 1, 2화는 지루해. 근데 이제 1기를 그래 시작을 했으니까 1기를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 보다 보니까 1기 끝날 때쯤 되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2기를 봤어. 생각보다 재밌네?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의 한 2주 안에 여태까지 나온 귀멸의 칼날을 다 본 거야, 작년에.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온 거를. 또 얘기했지. 야, 귀멸의 칼날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또. 그랬더니, 그게 재밌으면 주술회전도 재밌을 거래. 보래. 그 이제 좀, 나도 얘한테 이제 신빙성이 생겼잖아. 그래서 봐봤어. 근데 이제 주술회전은 여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음산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음산하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잔인하잖아.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주술회전도 그렇고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잔인하잖아. 근데 뭔가 잔인한데 똑같이 다 잔인한데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 두 개 보고 안 봤어, 주술회전은. 좀 나랑 안 맞아가지고. 좀 뭔가 보고 있는데 기분이 나빠. 재밌어야 되는데 뭔가 보고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안 봤는데.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올해 와가지고 형 귀멸의 칼날 저번에 봤었잖아 하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나온대. 올해. 내일 개봉이야. 그래서 극장판이 나온대. 그래서 보러 가재.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영화관 가서 그 극장판을 보고 있냐 했더니 아니래. 이미 얘는 그 귀멸의 칼날 시사회를 갔다 온 거야. 시사회가 이제 티켓팅을 하면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시사회를 신청을 해가지고 돼가지고 갔다 온 거야. 갔더니 죄다 어른들밖에 없더래. 자기가 거의 가장 어린 수준이래. 그래서 형도 괜찮을 거래. 가재. 막 나를 또 그럼 너는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냐 그랬더니 시사회는 그냥 보는 거고 이제부터 하나씩 다시 보는 거래.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냐면 얘가 이게 올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태까지 나왔던 걸 다시 본 거야.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도 아마 1년 반인가 2년 만에 나온 거거든. 그리고 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다시 봤대, 이걸 보려고. 시사회 일정 맞춰가지고 다시 보고 시사회를 보고 온 거야. 근데 보고 오니까 재밌더래. 그래서 나랑 또 보러 가재. 그래서 귀찮은데
그래도 이제 보러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 했는데 그럼 저기 일직동에 영화관 되게 많잖아. 일직동에. 그래서 일직동 가서 그냥 영화관 아무거나 자꾸 보고 그냥 그 주변에서 그럼 저녁을 같이 먹자 했더니 안 된대. 자기는 2D로 봤으니까 이번에는 4D로 봐야 된대. 2D로 봤으니까 시사회 가서 2D로 봤으니까 이번엔 4D로 봐야 된대. 그리고 시사회는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걔 말로는. 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뭔가 집중이 안 됐대 본인. 근데 애니를 뭐 그래픽 쪼가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뭐 집중해서 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아무튼 4D로 봐야겠대. 그때부터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제 나는 이제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인데 가자. 그래 가자. 근데 나는 영화를 여태까지 4D로 봐본 적이 없어. 내가 영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4D로 봐본 적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용산을 가야 된대. 용산이 우리나라 1등이래. 4D를 볼 거면 용산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가자 했더니 얘가 22일 개봉이거든. 근데 22일부터 29일까지가 다 매진인 거야. 4D가. 왜냐면 용산은 알고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다 온대. 4D를 보고 너무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그래서 다 매진인 거야. 22일부터 29일까지가. 그래서 걔가 이제 나를 보여주면서 다 매진이어서 다음 주 주말이 30일, 31일이거든. 토일. 이때 가자. 내가 평일에는 못 가니까 주말에 가자. 그래서 본인이 예약을 해보겠대. 티켓팅을. 그래서 31일께 어젠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걔한테 연락 온 게. 어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31일께 예약이 열리자마자 매진이래. 그래서 남은 게 심야 영화밖에 없대. 10시 반에 시작하는 거. 31일께 딱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본인 눈앞에서 좌석이 사라지는 게 보이더래. 이제 좌석을 고르고 있는데 하나 누르면 갑자기 이제 예약 완료됐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좌석이 사라지는 게 보이더래. 그 정도로 이제 없어졌대. 그리고 이제 매진이라고. 근데 이제 심야 영화는 못 보니까 나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용산은 못 하고 용산 다음이 여의도래. 용산 다음이. 그래서 여의도 거는 예약을 했다는 거야. 여의도 거는. 그래서 여의도 건 예약을 했는데 걔가 이제 아쉬움이 남나 봐. 참 특이한 게 얘가 일요일이고 얘가 토요일인데 얘는 아직 안 열렸어. 예약이. 신기한 게. 근데 31일은 열린 거야. 그래서 얘가 30일 걸 열리는 걸 기다렸다가 티켓팅을 해보고 안 되면 여의도로 가는 거고 되면 용산으로 가재.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31일이 열렸는데 30일을 안 연 거는 뭔가 휴무거나 걔가 어차피 그 아이파크 몰이라는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용산은 그 쇼핑몰 자체가 휴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가 해보겠대. 말은 안 했는데 걔한테. 그래서 안 열린 것 같은데. 그래서 무튼 그래서 여의도는 예약을 했고 자기가 30일 근데 이제 30일 거를 예약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 이제 연락이 아직 없는데 근데 30일께 아직도 안 열린 것 같더라고. 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졸지에 이 나이 먹고 영화관 가서 애니 극장판을 보게 생겼어. 다음 주 일요일에 보게 생겼어. 혹시 좋아하는 학생들 있니? 규민의 컬러? 내가 어제 설상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는 22일 날 보러 간다 그러더. 내일 보러 간대. 그럼 내일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인데 어떻게 보러 가냐 했더니 학교 끝나고 학원이 저녁이어서 요 사이 시간에 보고 오겠대.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학원을 가겠다는 거야. 학원을 오겠다는 거야. 학원이 7시인데 오겠다는 거야. 걔는 이제 철상관 애들은 월수금이니까 7시까지 자기는 안 늦고 올 수 있대.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오겠대. 그래서 뭐 좋아한다는데 뭐 보면 보는 거지. 그래서 무튼 그런다고 하더라고. 혹시 너네 중에서도 이거 요즘 애니를 워낙 애들이 많이 보니까 볼 사람 있니? 볼 사람 없으면 내가 갔다 와서 후기를 한번 얘기해주고
볼 사람 없으면 어차피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괜히 이제 볼 예정인데 그런 거. 볼 예정이면 나는 31일 날 보러 갈 거니까 그 전에 봐. 볼 예정이면 그 전에 봐. 내가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작년 이제 고2 애들,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 중에 고2 애들 중에 그 귀멸의 칼날에 하여튼 귀멸이라는 게 이제 귀신들을 죽인다는 거야. 그 여러 명의 귀신들이 나오잖아. 걔랑 똑같이 생긴 애가 고2 한 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걔 별명을 지어줬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근데 진짜 똑같아. 내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사람들은 혹시 본 사람 귀멸의 칼날 본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봤어? 왜 눈치 봐? 저요. 좀 때리고 있었어요. 이씨. 거기에 어떤 애가 있냐면 엄청 깡마른 남자애가 나와. 그 귀신 중에 그 깡말랐다는 게 진짜 그냥 귀신이니까 뼈밖에 없는 약간 해골 같은 그런 귀신이 한 마리가 나와. 근데 걔랑 그 학생이랑 너무 닮은 거야. 근데 내가 작년에 처음 봤잖아, 저거를, 귀멸의 칼날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재밌어서 본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싫어할 수 있잖아. 왜냐면 그게 잘생긴 캐릭터도 아니고 진짜 쓰러지기 직전에 해골이야, 해골. 그냥 해골 뼈밖에 없는. 그럼 걔랑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걔랑은 이제 장난도 치고 친한 애들이었어. 걔네가 이제 충영고 2학년 애들이었는데 지금 3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넌지시 얘기를 걔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귀멸의 칼날을 봤었다는 애들이 좀 있어서 물어봤지. 야, 그 남자의 이름 얘기하면서 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누구 닮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잘 모르겠대. 내가 아니 그 등장인물들 말고 귀신들 중에 좀 닮은 애 있지 않냐 했더니 이제 한 명이 이제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충영고 다 같이 충영고 애들이었거든. 그래서 지들끼리 얘기를 한 거지. 지들끼리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던지니까 진짜 자기들끼리 막 찾아본 거야. 찾아봤더니 이제 닮은 애가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닮은 걸로 이제 충영고에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상처는 안 받았던데 남자애라서. 여자였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 남자애라서 그런지 상처는 안 받았는데 나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처음 얘기한 거냐고. 그래서 난 아니라고. 난 걔 얘기한 적 없고 이제 너가 뭔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누군가와 닮았는데 누군지 몰라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한 거다. 난 너가 걔랑 닮았다고 얘기 안 했다 했더니 이제 막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제 충영고에서 다 자기 그렇게 부른대. 이제 충영고 애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충영고 애들이 다 자기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선생님이 시작하신 거냐고 막 나한테 얘기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끝까지 이제 발뺌했지. 그랬더니 계속 참 집요해. 지금처럼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찾은 거야. 영상을 돌려본 거야. 수업을 들으려고 영상을 돌려본 게 아니라 이 말을 한 거를 찾으려고 영상을 돌려본 거야. 그래서 한 이틀 뒤엔가 와가지고 이제 영상 다 봤다고. 등장인물 말은 안 했는데 선생님이 다 말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 말 안 했고 있던데 이름을 모르겠다 하니까 어떤 애가 이제 핸드폰으로 뒤진 거지. 그래서 이제 얘 맞아요 했더니 이제 맞다고는 했지. 이제 걔 맞다고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작년에. 그래서 걔가 막 따졌는데 그러다가 3학년 되면서 그만뒀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나. 아무튼 그럼 사실 그 캐릭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나중에 볼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19세일 거야, 잔인돼서. 보통 요즘 애니들이 19세가 많아서 19세일 거야. 그래서 근데 봐도 상관없어. 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19세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워낙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러 간다. 괜히 졸지에 이 나이 먹고 극장판을 보러 갈 줄. 내가 본 극장판은 초등학교 때 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밖에 없거든.
심지어 영화관도 아니고 그 TV의 투니버스에서 나오는 그 극장판 재방송 엄청 많이 하잖아 극장판. 그거 본 이후로 한 번도 안 봐봤는데 극장판을. 졸지에 보러 가게 생겼어. 무튼 봅시다. 279번 유형 15번이죠. 근데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방금 앞에서도 했었지. 그치? 그래서 앞부분은 다 공식 문제들이어서 그냥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3번 한번 봅시다. 283번에 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3을 지나는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A 즉 3, 마이너스 8에 대하여 A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를 본 이유는 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L이라고 하고 이 위에 점 어떤 점 P가 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A라는 애와 P라는 애를 연결을 시켜서 이 AP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AP의 길이의 최소값이 언제일까요? 최소값이 곧 수직거리가 된다라는 거 배웠었지. 전에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P의 좌표를 구하여라가 아니야. 알겠죠? 그냥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직선 L에서 어디까지의 길이? A까지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이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84번도 공식으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286번 한번 풀어보세요. 286번. 기울기 구하는 문제는 간혹 등장을 하니까 286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긴 다 풀었어? 어떤 거? 모르겠어? 응? 이거 지금 보면 EFX 플러스 GX가 2로 수렴하는 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내가 얘를 HX라고 한번 봐볼게. 네. 그럼 얘를 HX라고 봐보면 GX는 네. HX 마이너스 EFX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치? 얘 반대로 넘기면? 네.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FX에 마이너스에 4 곱하는 거니까 4HX 플러스 8F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3FX에 플러스 HX 마이너스 2F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HX는 어차피 2로 수렴할 거고 FX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지.
풀어보셨나요? 공식 써서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y는 0,1을 지나고 3,2와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되어 있고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죠. 그치? 기울기만 모르는 거니까. 그럼 y를 반대로 넘기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3,2까지의 길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3,2니까 3m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해서 요거 풀면 되겠죠? 요거 풀면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산술기하로 쓰시면 돼요. 산술기하래. 그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7번 봅시다. 287번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A 8,6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H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OH 위의 점 B에 대해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는데 BH와 BI가 같다. 그랬을 때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M 플러스 N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기로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A가 8,6이라는 애가 있고 거기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대. 그러면 얘가 8,6인 거고 즉 이 mx 플러스 n이라는 애는 8,6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여기다가 수직을 내렸기 때문에 이 h라는 점은 8,0이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OH 위의 점 B에서 OA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그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B라는 점은 뭔지 모르지. 근데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A, 0 또는 알파, 0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그러면 IB의 길이는 BI의 길이는 루트에 얘네 두 개 연결한 거 OA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Y는 얘분의 얘니까 4분의 3의 X 이렇게 될 거고 0,0을 지나니까 그럼 4 넘겨서 정리하시면 3X-4Y는 0이 될 거예요. 얘가 OA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A,0에서 OA까지의 길이는 3, 3은 9에 플러스 4, 4, 16 분의 절대값에 A,0 집어넣었으니까 3A 즉 모분의 모 5분의 3A가 된다. 맞니? 괜찮아? 근데 그거와 뭐와 같다? 이 길이와 같다. 이 길이는 8-A다. 그럼 넘기시면 5분의 8A가 되고요. A는 뭐가 나오느냐? 5가 나온다라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얘는 뭐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5,0과 8,6을 지나는 직선이다. 해서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같다는 조건을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6번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평행한 두 직선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왜 안 맞나?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야.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가까워지면 언젠간 만날 거라고.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런 거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길이를 재든 이 길이를 재든 이 길이를 재든 다 어떻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아무거나 한 점을 찍어서 보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한번 봅시다. 288번에 얘가 2x-y 플러스 2는 0과 mx-m-2y는 마이너스 14가 서로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하니까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얘 정리하시면 m-2의 y는 mx 플러스 14가 될 거고요. 그럼 y는 m-2분의 m의 x 플러스 m-2분의 14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얘와 쟤가 평행한데 얘는
얘는 계산하시면 y는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맞죠? 그럼 반대로 넘기면 m은 2m-4가 될 거고 m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m에다가 4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4니까 2x에 2분의 14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러면 y는 2x 플러스 2라는 애와 y는 2x 플러스 7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 제가 이거 얘가 7이니까 5겠구나.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풀어서 틀린 애들이 있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 이 위에 한 점. 이 위에 한 점 뭐로 찍을까? 그냥 0,2로 찍을까요? 편한 거. 0,2라고 찍고 0,2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봅시다. 0,2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얘는 정리해보시면 y 다시 2x-y 플러스 7은 0인 거니까 여기서 저기까지의 길이 구하시면 루트에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0,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7. 그래서 루트 5분의 5니까 얘는 답이 루트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찍어서 직선이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찍어서 거기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 전부 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레벨 3 문제는 없네요. 없네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20번. 못 끝내겠네, 오늘. 오늘 일단 17번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어차피 너네 다 10시에 오지. 어차피 다 10시에 오잖아. 운상고도 그렇고 중형고도 그렇고 다 10시에 오잖아. 그래서 토요일도 그냥 한 번에 합시다. 알겠죠? 토요일 날도 그 남은 뒤에 오늘 17번까지 할 거고 18, 19, 20, 21 4개 남았어. 그래서 그 4개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험도 같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테스트지는 내가 만들어 올 테니까. 그래서 10시에 원래 어차피 10시에 오니까 전부 다 10시에 와서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토요일은. 그래서 앞부분에는 시험 잠깐 보고 수업 잠깐 하고 그 다음 끝나는 대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틀린 거 고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수업은 해야 되니까 책은 갖고 와. 알겠지? 시험 본다고 또 안 갖고 오지 말고 숙제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17번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FK가 있다. 그 F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막 이렇게 뭐라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얘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면 뭔가 수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뭐 GK가 얘의 최대값은 뭐 GK가 최소일 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제 같이 봅시다. 295번에 6,4와 mx 플러스 y 플러스 2m은 0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의 실수 m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정석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얘 보면 미지수 m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게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어? x의 개수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 생겨? 정점이 생기겠죠. 맞죠? 그럼 정점이 생기는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정점부터 찾는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 얘 정점부터 찾아보시면 m의 x 플러스 2 플러스 y는 0인 거니까 몇 콤마 몇이 정점인 거야? 마이너스 2,0이 정점이다.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아, 마이너스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0을 한 이쯤 찍고요. 저 직선은 기울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6,4라는 애를 한 여기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냥 이미 하나의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길이는 이 길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알파라고 할게요. 이 길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 둘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라는 길이와 지금 내가 새롭게 연결한 빗변의 길이 중에 누가 더 커? 당연히 빗변이 더 크죠.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6,4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직선을 아무거나 하나를 그려놓고 수직거리를 내려봤어. 내려봤더니 알파라는 애가 됐어. 근데 그 알파라는 애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 알파라는 길이는 빗변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수직을 내려봐도 이 길이는, 이 수직거리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빗변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왜? 왜 빗변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너네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빗변이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아, 이렇게 그려보니까 뭘 알 수 있다? 수직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무조건 빗변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근데 우린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이 둘이 어떻게 되면 좋겠니? 같아지면 좋겠죠. 맞죠?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예요. 뭔 소리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가 뭐야? 내가 여기서 수직을 내린 거지. 빗변이 뭐야? 이 둘을 연결한 거죠. 그게 만약에 같아질 수 있으면 그때가 최대값일 거라고. 항상 작은데 지금 문제에서 항상 작은데 이게 만약에 둘이 같아질 수만 있다면 그때가 최대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같아질 때가 언제냐? 이 둘을 연결하고 만약에 직선이 이 선분의 수직이면 얘가 곧 뭐가 돼? 빗변이자 수직거리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최대값에서 뭐가 존재하면 정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다? 정점에서 그 한 점까지의 길이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 이 둘을 연결한 애의 수직한 게 기울기가 돼. 그러면 이 둘의 기울기 뭐니? 8분의 4 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겠니? 마이너스 2겠죠? 맞지? 마이너스 2겠지? 얘의 기울기 뭐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야. 맞죠? 근데 그 기울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m은 2 이렇게 끝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과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또는 그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점이 존재하면 뭐다? 그 점과 정점을 연결한 게 곧 최대값이 되고 그때의 기울기는 둘이 수직할 때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로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얘를 절대 수식으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전부 다 똑같아. 뭐 297번도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원점에서 정점까지의 길이. 얘 정점 있잖아. 맞지? 정점까지의 길이 구하면 그게 최대값이야. 그럼 그때 K값은 어떻게 구해? 그 길이와 그 선분과 수직한 K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소린지?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죠. 298번도 그렇고 299번도 그렇고 다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299번은 아니네요. 298번까지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9번이랑 300번은 따로 수업을 해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299번이랑 300번부터 할 테니까 298번까지 숙제로 풀어보세요.
맞죠? 298번까지 숙제로 풀어오세요. 299번부터 다음 시간에 수업할 테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